다음 순서는 어니언 소프트웨어 조창희 대표님의 데이터 센터의 최적 운영을 위한 DX 기술 트렌드 AI 로봇 ESG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니언 소프트웨어의 대표 조창희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클라우드 및 모든 이제 그 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피지컬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장 이제 중요한 자리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 데이터 센터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또 하나의 큰 비즈니스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키노트 세션에도 KT 클라우드가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큰 축으로 하나의 산업화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사업 자체를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인가가 저희 회사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짤막한 그 설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맞춘 이제 DX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기술 발표 전에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설립돼서 데이터 센터의 시설 운영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그런 회사고요. 국내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큰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를 사용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싱가포르 동남아에 진출해서 지금 동남아하고 싱가포르 그다음에 홍콩까지 지금 사업을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는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라는 큰 그 시설의 아래 기반 설비에 해당합니다. 전기, 기계, 그리고 상면, 그 다음에 보안, 소방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기반 시설들이 데이터 센터라는 큰 건물의 안에서 주요 구성 요소가 되는데 이 구성 요소들의 실제로 운영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게 데이터 센터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마켓에서는 BMS,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 BAS,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 DCIM,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지만은 다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를 다 컨트롤하기 위한 커다란 시스템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EPMS, BMS, DCIM이랑 용어 자체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전체의 데이터 센터의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간단한 사례가 이런 전기 쪽 또는 이제 이런 그 냉방 칠러 시스템 쪽 그 다음에 데이터 서버실 상면, 또 에너지 이제 전체 현황판 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4개의 화면이지만 그 데이터 센터 전체의 모든 시설들 운영 상태를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하나의 솔루션으로 요약을 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의 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은 기반 시설에 대한 운영부터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상업용 데이터 센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플레이어와 같은 그런 이제 CSP들이 같은 이제 테넌트들이 와서 실제로 그 이제 고객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테넌트들을 위한 그런 이제 층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AI와 프리딕션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아니고 AI하고 프리딕션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어떤 기술들이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술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테크놀로지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데이터 센터 AI 하게 되면 대부분 나오는 게 에너지 효율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장 예측.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나온 부분들인데 로봇입니다. 로봇을 활용해서 어떻게 운영을 이제 효율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 어니언 소프트웨어는 IT 솔루션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운영 DX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기는 하지만 AI 기술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AI는 워낙 다양한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IT 기반의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센터 DX에 집중을 하고, AI는 저희와 어떻게 AI 기술이 적용이 돼서 데이터 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일 건가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은 부분들인데요. 머신러닝에 대한 단계별입니다. 근데 머신러닝이 왜 나오냐면, 저희 쪽에 데이터 센터 쪽에 그 DX 컨트롤 시스템 이쪽에서도 AI를 적용하려고 그러려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아주 일반적인 과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저 마크는 저희 회사 마크입니다. 요 데이터를 모아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AI에 쓸 수 있게끔 충분히 다 정제하고 가공하고 라벨링하고 포장해서 AI 회사들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큰 이제 그 만약 이미지를 가지고 AI로 학습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렇게 작은 부분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희 쪽의 그 인더스트리의 특징이, 데이터를 우리가 IT에서 쓰는 것만큼 원하는 대로 다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특이한 부분들인데,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기반 시설을 관리할 때는 꼭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마켓의 일반적인 그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약간 비유를 한 거지만은, AI를 하는 분들이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심지어는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하면서 뭔가 업무의 효율화를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그러는데 데이터 양이 적은 거예요. 나는 한 1000가지, 10,000가지, 100만 가지를 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100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을 하자. 그래서 누가 쓰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컨트롤할 때는 저희도 그 중에 일부만 씁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석하고 상관관계하고 에너지 효율할 때는 그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초대형 센터가 지어진다 그러면 IT 부하가 100메가 정도인데요. 그럴 때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10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라는 거는 온도 하나, 습도 하나, 또는 고장 신호 하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메가와트다 그러면은 초당 내가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초당 100만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마켓의 스탠다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관용적인 컨벤션은 한 10,000포인트에서 20,000포인트가 일반적이고 10만 포인트가 넘는 경우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속도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속도도 문제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의 기반 시설 또는 공장 쪽에서는 데이터가 양도 많지만 미션 크리티컬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쪽으로는 실제로 마켓의 기술이 어떤 정차가 되는 데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쪽에서 뭔가 아까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아까 아리스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리밍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거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그래도 초 단위 아니면 분 단위로 할 텐데, 실제로 이런 기반 시설 쪽에서는 보통 평균 요구 조건이 5분, 빠르면 1분 정도, 이런 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안 되고 초 단위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를 오랫동안 이제 저희 제품을 써주신 이제 KT에서는 예전부터 초 단위로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KT는 예전에 남달랐던 거죠. 저희가 KT에 처음에 들어갈 때
저희는 경쟁자가 슈나이더 지멘스, ABB 같은 그런 큰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회사가 신생회사하고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신뢰가 안 가죠. 그러니까 기회가 없었는데 KT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10년이 넘었는데요. KT에서 수도권 3개 데이터 센터의 모든 데이터를 5분 단위가 아니고 전부 다 실시간으로, 가능한 한 실시간으로 모두 모아서 그 데이터로 리포트도 뽑고 분석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벌써 10년도 전에 하고 계셨어요. 그때 KT만 유일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신 분이.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모든 그런 컨트롤 시스템을 쓰려고 해보니 그 컨트롤 시스템들은 요구 조건이, 원래 시장의 요구 조건이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가 안 나오죠. 그런데 마침 어니언이 그런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를 어떻게 아셔서 저희한테 기회를 줘서 저희가 BMT를 한 다음에 속도를 만족시키면서 저희가 KT에 저희 제품을 납품하는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10년 전의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 틀린 거는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죠. 그래서 저희 쪽이 옛날의 기술은 그때는 액티브 스탠바이 하는 일반적인 레거시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는 저희 기술도 이렇게 클라우드로 패러럴 컴퓨팅을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VMware나 이런 쪽에 올리는 거를 옵션이 필수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VMware나 컨테이너 위에서 저런 인스턴스를 만들고 전부 다 수평으로 돌리게 되면은 서버 한 대가 60만 포인트를 초당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나오고, 이렇게 10대를 패러럴하게 되면은 600만 포인트까지 저장이 관리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600만 포인트면 지금 KT가 앞으로 추진 중이거나 하는 모든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전부 다 모든 포인트들을 다 모아도 이 서버 10대로 관리가 되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전에는 1분 단위로 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초 단위가 아니고 밀리세컨드까지 레벨까지 관리가 가능하고, 더 심지어 나가서는 마이크로 세컨드, 그다음 마이크로 세컨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AI의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I 할 때 필요한 거는 학습을 위해서 그동안 저장됐던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넘겨주는 거죠. AI 학습을 위해서. 그 다음에 AI에 실시간 정보를 줘서 실시간으로 뭔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가 AI 회사는 아니지만은 AI 회사들이 하는 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한 거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지표인 PUE를 예측하는 걸 해봤습니다. 일주일 데이터를 촘촘하게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외기 조건, 그 다음에 안에 그 IT 부하, 그 다음에 온도 세팅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다 넣고 60%로 학습을 한 다음에 나머지 40%의 PUE를 이렇게 예측을 해봤더니 생각보다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만 확실히 있으면은 AI로 뭔가를 예측하는 거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하지만 저희가 그 AI를 학습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AI는 진짜 이 모델을 잘 만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AI 학습을 잘 시키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기술이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AI는 별도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 위에서 이제 할 때 저희가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I를 할 때 데이터는 있는데 데이터 라벨링이 없죠. 데이터에 대한 컨텍스트하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언제 왔는지, 누구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이어라키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하는데 저희는 AI를 위해서 그런 데이터 라벨링을 완벽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KT의 AI 팀하고 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작년인데요. 로보 오퍼레이터라는 실험적인 이런 이제 공조 효율화를 위한 AI 모델링을 해서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보내서 학습을 시키고 그쪽에서 그리고 그 로봇 오퍼레이터의 실시간 정보를 준 다음에 로봇 오퍼레이터는 AI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컨트롤을 시그널을 주면은 그 컨트롤 시그널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항온항습기나 다른 공조 쪽에 제어를 했습니다. 결과로 공조 에너지의 10% 정도가 절약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0%라는 거가 여러 가지 기저효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제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으면은 올해 조금만 반등해도 이게 뭔가 효과가 좋아지듯이, 그래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느냐 따라 가지고 이 AI를 적용했을 때 쿨링의 어떤 효율이 나오는 거죠. 만약 아무것도 안 했다, 그동안 어떤 놀이가 없었다 그러면 20, 30% 이상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10%라는 거는 사실 이게 AI는 실시간으로 컨트롤하지만 사람은 실시간으로 컨트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낭비되는 부분을 다 속속들이 잡아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10%라는 거는 이게 많다 적다가 아니고 AI를 통해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다고 이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AI를 돌릴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와 같은 그런 시스템들은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입니다. 이건 금이야 오기야 이게 죽지 않도록, 그 다음에 웬만하면 잘 돌면 건들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AI 회사가 와서 데이터를 막 긁어가요. 그러면 DB나 이런 데 부하가 막 생기겠죠. 네트워크도 부하가 생기고. 그럼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은. 그러면 AI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그러면 데이터 리플리케이션 해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미션 크리티컬 쪽은 폐쇄망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IT하고 다르게. 그래서 저희는 폐쇄망 안에 있는 거를 바깥쪽으로 리플리카를 실시간으로 단방향으로 보내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 리플리케이션 하게 되면은 그냥 DB만 복제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뭘 복제하냐면 데이터뿐만 아니고 모든 라벨링 데이터하고 시스템까지 복제를 하고, 이쪽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시스템 변화가 생기면 똑같이 변화가 생기도록 쌍둥이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거는 AI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스테이징된 그런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에 AI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리플리카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리플리카의 속도는 1초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실시간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리플리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결과를 여러 가지 테넌트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AI를 통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의 사업의 본질은 내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서버들하고 렉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하고 거기에 제공할 수 있는 전력을 실제로 파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사이즈를 얘기할 때 20메가다 30메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IT 전력에 할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용량을 IT에 적용되는 용량을 가급적 높이기 위해서 이런 피크 쉐이빙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거는 설명을 조금 줄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피크 쉐이빙이라는 부분들까지 과감하게 해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상업성 그리고 비즈니스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거 전문 기업도 따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쪽에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파워라고 용어를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이 KT처럼 여러 군데가 될 때는 한 군데로 모아서 이제 전체를 갖다 관리하고 싶겠죠. 그러면 한 군데로 모으게 되면 전문가는 그 헤드쿼터에는 있지만은 현장에는 사실 헤드쿼터에 계신 만큼의 그런 아주 하이 클래스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AI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저런 이제 AI 어드바이서가 리모트 핸드한테 뭔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실제로 다른 재밌는 건데요. AI를
AI가 이제 로봇으로 적용이 돼서 데이터 센터의 운영을 아주 루틴한 거는 사람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로봇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로봇을 통한 운영이 데이터 센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서 싱가포르 자회사의 어니언 로보틱스라는 거를 준비해서 아마 올해 중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그런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퍼실리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